같은 80대인데도 어떤 분은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걸어 다니십니다. 버스도 혼자 타고 계단도 조심스럽지만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집 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 벽을 짚어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짧은 거리조차 버겁게 느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근육은 줄어들고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누구는 끝까지 자기 다리로 걷고 누구는 점점 움직임을 잃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몇 년 뒤 내 다리 힘을 결정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추적한 자료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됩니다. 식단을 균형 있게 관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시간이 지나도 보행 속도가 더 잘 유지되었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더 길었으며 균형을 잡는 능력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 근육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가 조금씩 그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을 지키고 이미 약해진 하체를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복잡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내 다리 건강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지실 겁니다. 다리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점점 감소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약 40% 가까이가 이런 근감소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65세 이후부터는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몸은 예전보다 근육을 새로 만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몸 전체에서 똑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허벅지는 몸을 지탱하고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를 때 중심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드네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힘이 떨어지고, 작은 턱에도 쉽게 비틀거리게 됩니다. 결국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고관절이나 다리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수술과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누워 지내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어 회복 후에도 이전처럼 걷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드니까 당연한 변화라고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다리 근육 감소는 완전히 손 쓸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식사를 바꾸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여주면 이미 약해진 근육도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알아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움직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느 순간 허벅지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래 서 있으면 금방 지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를 무조건 운동 부족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을 새로 합성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분해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슷하게 생활해도 근육은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재료의 핵심이 단백질이지만 사실 단백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유지되려면 단백질, 안정적인 에너지, 원활한 혈액순환, 염증 조절, 그리고 소화와 흡수 능력까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먹은 영양이 실제로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근육은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합니다. 보고된 자료들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권장량에 못 미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잘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혈류가 좋지 않으면 영양이 근육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몸 안의 염증이 높으면 근육 회복이 더뎌집니다. 또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줄어듭니다. 결국 다리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그 영양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 먹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5위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그저 포만감을 주는 간식이나 식사 대용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구마는 다리 근육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 근육은 계속 연료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다리가 쉽게 무겁고 지치며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좋은 이유는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하게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천천히 분해되면서 근육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아침 이후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다리 힘이 덜 빠지고 걸을 때 기운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칼륨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종아리와 허벅지가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유난히 다리가 빨리 무겁고 후들거리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중간 크기 1개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능하면 달걀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가 함께 들어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은 굽는 것보다 찌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찐 고구마가 수분도 더 잘 유지되고 먹기에도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소화하기에 편합니다. 실제로 원문 속사례에서도 한 어르신이 몇 주 동안 아침에 고구마와 달걀을 함께 챙겨 드신 뒤 오전에 다리가 덜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큰 변화는 작고 단순한 식사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4위는 고등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구마가 다리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이라면 고등어는 그 영양이 실제로 다리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한 것을 제때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의 흐름도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이 늦게 도착하거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다리가 쉽게 무겁고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어가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가운데 EPA는 혈관벽에 쌓이기 쉬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이 보다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막히고 뻣뻣해진 길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대시이 역시 중요합니다. 대시는 근육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양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활용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등어는 단순히 몸에 좋은 생선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다리 근육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잘 전달받게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에서 체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방 무거워지고 오래 서 있으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먼저 버거워졌던 분들이 고등어를 꾸준히 챙긴 뒤 다리가 덜 답답하고 오래 서 있어도 예전보다 덜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근육으로 가는 순환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너무 강하게 구워 먹기보다는 조림이나 찜처럼 비교적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지나치게 센 불에 오래 익히면 좋은 지방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황을 약간 곁들이면 항염 측면에서 더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한 토막씩 꾸준히 드시면 다리 근육으로 가는 영양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위는 검은 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구마가 에너지를 채워주고 고등어가 그 영양이 다리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검은 콩은 그 다음 단계인 실제 근육을 만드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고 유지하려면 결국 몸 안에 근육의 원료가 충분히 들어와야 하는데 검은 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해서 챙겨야 합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류신이라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단순히 단백질의 한 종류가 아니라 몸에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쉬운 근육 합성 기능을 다시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이어지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한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면서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쉬운데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근육이 쉽게 줄고 다시 붙는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런 회복 환경까지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충분히 오래 불린 뒤 아주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딱딱하게 익힌 콩은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좋고, 밥에 섞어 먹거나 곱게 갈아 마시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 활용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검은콩은 다리 근육을 위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을 다시 세우는 재료를 채워주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힘든 점은 근육이 한번 피로해진 뒤 다시 회복되는 속도까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많이 걷거나 움직여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제 조금 무리했을 뿐인데 오늘도 다리가 뻐근하고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이 잘 돌아오지 않고 평소 컨디션으로 회복되기까지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근육 회복 능력 자체가 예전보다 늦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라서가 아닙니다. 먼저 오리고기에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활동 후 몸에 쌓이는 부담을 줄이고 회복 환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고 몸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철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근육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덜 피로하고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적절히 챙기면 걷고 난 뒤 다리가 덜 욱신거리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던 무거움이 조금 줄어들고 활동 후에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느낌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와 외출을 다녀오거나 시장을 다녀온 뒤 유난히 다리 피로가 오래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회복력의 차이가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강한 불에 바짝 굽는 방식보다는 푹 삶거나 끓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에 뜨는 기름은 걷어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에 강황을 약간 더하면 항염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너무 많지 않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고기는 단순히 몸보신 음식이 아니라 약해진 다리 근육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위는 연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연어가 단순히 근육의 재료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다시 깨우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비교적 고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한번 약해진 근육은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단백질만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고 실제 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연어가 1위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 환경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어는 그 중에서도 대체가 특히 풍부한 편입니다. 대카는 근육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영양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고 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에 셀레늄도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근육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근육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연어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어 몸이 실제 근육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가 비교적 좋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소화와 이용 효율이 중요한데 연어는 이 점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연어를 꾸준히 챙기면 다리 힘을 유지하고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걷는 속도가 조금 덜 느려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나 계단처럼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던 움직임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리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을 더 분명하게 열어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강한 불에 오래 굽기보다는 찌거나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 성분이 덜 손상됩니다. 강황을 약간 곁들이면 항염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방식이 부담도 적고 실천하기 좋습니다. 연어는 다리 근육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 퍼즐처럼 약해진 하체를 다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이 각각 따로 좋은 음식이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서로 역할이 겹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음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그것이 연결될 때 다리 근육 회복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고구마는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리는 쉽게 무겁고 지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고등어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데 고등어는 오메가3를 통해 그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검은콩은 실제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합니다. 단백질과 류신을 통해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회복 환경까지 도와줍니다. 오리고기는 이미 피로해진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걷고 난 뒤 오래가는 다리의 묵직함과 피로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어는 근육세포를 보호하면서 실제 힘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다시 깨우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하루에 1가지나 2가지씩 자연스럽게 식단에 넣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몸이 필요한 요소를 골고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에너지를 채우고, 어떤 날은 혈류를 돕고, 또 어떤 날은 근육 재료와 회복을 보완하는 식으로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결국 다리 근육을 살리는 식사는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음식들이 주간 식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효과는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몸 안에서 훨씬 더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영양만 넣는다고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써 주어야 하고 자극을 받아야 이 근육이 아직 필요하구나 하고 몸이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지키려면 식사와 함께 가벼운 움직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다행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와 벽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은 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좌우 번갈아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 부위는 걷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서 특히 잘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이 단순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는 걸을 때 추진력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고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손을 쓰지 않고 하면 더 좋지만 처음에는 살짝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몸의 중심까지 함께 자극해 실제 일상 움직임과 가장 가깝게 연결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동작이 복잡하지 않아 어르신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식사 후나 오전 시간에 반복하면 근육에 계속 써야 하는 부위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리 근육은 음식으로 재료를 넣고 움직임으로 그 재료를 실제 힘으로 바꾸어야 지켜집니다. 바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이 함께 갈 때 변화는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매일의 짧은 5분이 몇 달 뒤 걸음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집에 가면 너무 복잡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금 드시고 있는 익숙한 식사에 한 가지씩 자연스럽게 더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식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필요한 음식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에는 찐 고구마 1개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에너지를, 달걀은 단백질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아침 다리 힘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등어를 한 토막 정도 반찬으로 올려보시면 됩니다.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부담이 적고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요일에는 검은 콩을 밥에 조금 섞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2스푼 정도만 꾸준히 들어가도 근육 재료를 보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리고기를 삶거나 푹 끓여서 한 끼 식사에 넣어 보십시오. 활동 후 피로가 오래 가는 분들에게 회복을 돕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연어를 한번 드시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약한 불에 익히거나 찜으로 준비하면 부담도 적고 약해진 다리 근육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번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재료를 잔뜩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먹는 밥상에 그날 필요한 음식 하나만 더 얻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1주, 2주 정도만 지나도 아침에 다리가 예전보다 덜 무겁고 움직일 때 힘이 조금 덜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3주에서 4주쯤 지나면 걷고 난 뒤 다리 피로가 예전보다 빨리 풀리는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면 계단이나 외출처럼 예전엔 부담스럽던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매주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이미 약해진 다리를 다시 살려내는 데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사를 조금 바꾸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움직임을 꾸준히 더하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각각 역할이 달랐습니다. 고구마는 다리 근육이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고, 고등어는 혈액순환을 도와 그 영양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검은 콩은 실제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고, 오리고기는 약해진 근육이 다시 회복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연어는 근육세포를 보호하면서 이미 떨어진 다리 힘을 다시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더해지면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구마 1개를 챙겨 드셔도 좋습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고등어 한 토막을 사오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부터 10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몇 주 뒤에는 다리가 덜 무겁고 몇 달 뒤에는 걷는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걷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스스로 갈 수 있고 화장실도 식사도 남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다리는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 걷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오늘부터 내 다리를 위한 한 가지를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